이제 갑인일주지 호랑이. 코팅을 하러 가야 되는데 코팅 시간이 홀팅 시간이 없어? 아니 뭐하러 이렇게 바쁜 거야. 노는 거야.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 일 도와주러 한번 오라고 그러는데 안 가니까 또 입이 대빨라고. 아이고야. 그래. 갑인일주 분석. 그러면 12운성으로는 갑에서 임까지 가면 가면서 갑에서 양으로 가니까 여 갑에서 이게 갑이지. 이게 몇 달이니까 절태양생 욕대 록이죠. 록지. 그리고 갑이는 간지동이라고 해요. 간지동. 간지동은 애롭다 그래. 그래서 간지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2세컨드가 있어. 신랑이 있어도 있어. 그건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갑인일주들이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라 일을 하는 성향이 강하고, 그리고 역마성이지 이게. 인이 인신 사이가 역마성이니까. 그러면서 또 신랑한테는 굉장히 신랑이 잘하는데 자기는 만족을 못 느껴. 그리고 형제간의 우애가 두꺼워. 이 경신도 마찬가지야. 예? 이게 갑인이나 경신이나. 예. 그래서 딱 갑인일주는 간지동이라고 하면 돼. 경인도 경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또 음욕살. 음욕살이라는 것은 뭐요? 끼가 많지. 그리고 또 탕화살. 탕화살은 뭐요? 몸에 흩어져. 그래서 인이나 오나 이런 걸 이제 탕화살이라고 그래요. 축이나. 그리고 또 고란살. 이 애인이 있다 해도 고란살, 여자가 고란살은 팔자가 센 거야. 그러니까 항상 애로워. 그냥 이건 여자한테만 해당되는 거야. 고란살은 남자한테는 해당이 안 돼. 그래서 고란살이니까 여자한테는 이게 남자가 있는데도 또 남자를 원하는 게 이게야. 사람 미치는 거야 이게. 갑인일주들을 보면, 내가 아는 사람 보면 이상하더라고. 그러더라고. 남자가 있는데도 또 남자를 원해요. 신랑이 있는데 신랑이 못 오는 것도 아니에요. 또 잘해. 잘하는데도 만족을 못 느끼더라. 자, 지지 임목의 특성. 그 다음에 십성. 또 12운성. 그 다음에 음양권. 그 다음에 사마. 그 다음에 배우자 자리 분석. 이거 항상 했던 거죠.
그러면 자, 일간과 일지의 관계를 십선과 십이운성으로 해석하고 십선과 십이운성으로 해석하고 음양권 관점, 음양권 이게 십성, 십이운성, 음양권 관점, 그 다음에 삼합 이거 이제 보자. 그러면 자, 이 인목이죠. 인목은 뭐예요? 십이운성에서 인목은 십이운성 11성으로는 아까 저기라고 하지 않았나? 육친 십이운성이 녹지고 육친 십성 그 있죠. 십성은 비견 급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갑이니까 갑이니까 목이고 같은 목 아니에요? 같은 목이니까 뭐요? 비견이잖아. 비견. 비견이고 그렇죠? 비견이죠. 인이 간목이죠. 네. 그 묘는 겁재죠. 네. 그러죠. 비견이고 그 다음에 십이운성으로는 뭐라 했어요? 녹지라 했죠. 녹지. 그거 음양권에서 간목은 뭐예요? 음권, 약권. 양권. 응? 양권이에요? 목이 여기잖아요. 뭐. 음권 아니에요? 음권이다. 음권. 그리고 이는 인도 음권. 그렇죠. 음권 같은 음권이니까 생각하는 것이 같이 간다는 것이죠. 그죠? 그거 인원수 삼합해야죠. 인원수 사이클. 인원수 사이클은 화운동이죠. 화운동. 그죠? 인원수는 화잖아요. 그죠? 화운동. 그러니까 화운동은 무슨 운동이에요? 정신운동이죠. 정신운동. 이것은 뭐냐? 물질 A형의 가치를 정신적인 방향으로 실현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방향으로 실현한다. 그래요. 그러면 자, 정신적인 방향이 뭐냐면은 비견과 녹지겠죠? 일들으면 비견과 녹지니까 여기서 인 자체가 비견이고 녹지니까. 그러면 갑인 음양권이 음권 같이 공유를 한다 했죠. 갑인이 비견이고 녹지. 그리고 같은 음권 공유하죠. 그러면 물질의 A형의 가치와 정신적 방향으로 실현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양간의 녹지 양간의 녹지는 뭐예요? 최고 단계죠. 왕지보다는 더 높다 했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단계니까 최고 정점이죠. 정점이다. 최고 정점, 정상이다 이 말이야. 왕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 왕지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왕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절대양생 욕대록 왕세 병사 묘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자 순서가 이렇게 가지만은 그죠? 네. 이렇게 가죠? 가는데 원래 녹담의 왕기잖아요. 네. 근데 최고 조건 최고의 왕성한 시기는 이 록이야. 록이 왕기보단 밑단계야. 원래. 여기는 왕으로 온 것은 뭐냐? 바로 이제 절벽이죠. 어. 그래서 이 록이 최고의 정점에 다다른 것이 록이라는 거예요. 록. 록이 12운성 뭐예요? 망신살이잖아. 어? 12운성. 그죠? 망신살이 그래서 돈이라는 거야. 망신살에 들어오면 돈 벌어. 원래. 처음엔 모르고 뭐요? 돈만 생각하죠? 그래서 돈 번다는 거야. 근데 망신에 들어오면 개망신 나간다 막 그러죠. 그건 아니단 얘기야. 망신살이 그런 게 아니고 돈이야 돈. 큰 돈이야 망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록지가 굉장히 가장 왕성한 이 록지가 가장 왕성한 최고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장점이다. 장점이다. 이게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뭐요? 양간 녹지니까 여기서 가졌다는 것이지. 가졌다. 녹지니까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야. 녹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목이 십성으로 비견이죠. 인목이 십성으로 비견이고 12운성으로 녹지죠. 12운성으로 녹지가 바로 비견이죠. 녹지가 바로 비견이다 그래요. 녹지가. 그럼 비견은 뭐예요? 원래 비견은 형제 자매고 어깨동무죠. 또 어깨동무 친구 막 그러죠. 어깨동무. 같은 방향으로 항해서 힘을 모으는 동지 녹지가 있으니까 또 그 파워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힘을 모으는 동지이다. 힘을 모으는 동지이다. 그러면 자 물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물상적인 관점에서 물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간목 물상은 뿌리죠. 뿌리잖아요. 간목이. 그죠? 뿌리 튀어나가는 거죠.
묘목으로. 그러면 간목 뿌리가 누구를 만났다? 인목을 만났다는 것이죠. 인목을 만났다. 그래서 인목은 최상 상태지. 인목은 최상의 상태다. 그래서 왕성한 힘과 왕성한 능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왕성한 능력을 갖췄다. 인이 보면 지역으로 보면 인이 저기죠. 이렇게 되죠. 아니 세 개인가 이게? 세 개. 3은 3. 아래에서 세 개, 세 개가 이 아래에서 세 개가 양이 이게 양이죠. 이게 음이죠. 이 세 개가 뚫고 올라가는 거니까 엄청난 힘을 뚫고 올라가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 이 양이. 그러면 이것 보고 뭐라 그러냐? 용이 승천한다 그죠? 하늘로. 그러면 그걸 비유한다는 거죠. 하늘로 승천한 그 힘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천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묘목을 딱 안착을 해버리겠죠. 변화가 딱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목이 하늘로 뿌리가 이 땅을 뚫고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게 그 힘이 엄청난다는 얘기지. 그 힘이 엄청나다. 그래서 물살적인 관점에서는 그렇다. 그 다음에 자, 이 인목에 배우자 자리를 어찌냐? 그러면 인목에 배우자 자리는 배우자 자리. 마지막 우리가 배우자 자리 해야죠. 배우자 자리에 십성을 끌고 온다 있죠. 십성을 끌고 와서 대입한다 있죠. 대입한다 있으니까 그러면 자 남자는 누구를 끌고 와요? 여자 재성 끌고 오죠. 재성이면 간목이니까 뭐예요? 간목이니까 톤데 무토의 기토예요. 그걸 알아야지. 간목 이게 플러스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플러스를 들고 와야지. 플러스를 들고 와요. 무토. 같은 양간은 양간, 음간은 음간을 끌고 와야지. 그죠? 재성을 끌고 오니까 재성을 끌고 와서 대입을 한다 했죠. 끌고 와서 대입을 하면 그러면 여기서 갑인일주에 무인이겠죠. 이를 끌고 온다는 거예요. 이 이는 똑같은 거니까 이게 재성이죠. 재성. 재성. 그러면 무인은 이건 뭐예요? 무토의 이는 여기 무토 여기 있잖아. 그러면 인까지 가려면 절대양 생지잖아. 생지죠. 근데 여기서는 뭐요? 자기는 뭐예요? 녹지죠. 그죠? 그러면 녹지에 대한 통변을 해야 되고 생지에 대한 통변을 해야겠죠. 이건 망신이면서 생지는 뭐예요? 지살이죠. 그러면
부인이 뭐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통변을 하자고 뭐. 그러면 부인을 잘 얻는 편이지. 갑인일주들이. 그러면 재성이니까 그가 재성이니까 재성이면서 생지죠. 그게 생지를 끌고 오니까 뭐예요? 배우자죠. 생지 배우자죠. 네. 생지 배우자. 남자는 이렇단 얘기예요. 그러면 여자는 어찌냐? 그러면 여자는 여자는 간성이죠. 간성을 끌고 와야죠. 끌고 와서 대입을 해야죠. 대입을 해야 되니까 갑이네. 재성이니까 뭐예요? 관성이니까 금인데 무슨 경이에요? 신이에요? 경금을 끌고 오겠죠? 경금을 끌고 오니까 경의 인은 뭐예요? 경의 인. 여기 경이죠? 네. 그러면 절지잖아. 경이니까 여기서 경이니까 절지 아니에요? 절지죠? 그러면 절지 배우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여자는 절지니까 남자가 시원찮아요? 안 시원찮아요? 아무리 남자가 잘해도 시원찮다는 얘기야. 절지는 뭐예요?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막 그러죠. 12신살의 절지는 뭐예요? 12신살의 절 겁살. 그러면 남자가 고집이 세요 안 세요? 센 놈을 데려가 사는 거야. 그게 자기는 만족 못 느낀다는 거거든. 이 갑인일주도 보면 신랑떡이 아무리 신랑이 잘해도 자기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겁살이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것을 알아야 되니까 이것은 내가 저기니까 이건 애적이죠. 이것은 내적이다는 얘기야. 내적.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자 성향이 그렇다 그러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갑인일주에 분석을 해야죠. 이제 분석. 그러면 여기서 분석을 해보자 이 말이야. 분석하는 것은 똑같죠? 아니요, 해석이죠. 해석 참. 분석했으니까 해석. 갑인일주 해석을 하면 녹지, 간지동, 그 다음에 아까 뭐냐 우멱살, 그죠? 그 다음에 탕화살, 그 다음에 고란살, 그렇죠? 고란살이라 했죠. 이 해석은 내면의 성격, 내면과 A형의 성격을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생활 방식을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및 배우자 성향을 봐야 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직업성이죠. 직업성과 건강운이죠. 건강운. 이렇게 봐서 이제 이 자체로 파악을 싹 해야 한다.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로 내면의 성격과 겉으로 보여지는 성격. 그게 A형의 성격이야. 보여지는 성격, A형의 성격. 그리고 생활 방식. 이거에 대해서 통변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것은 일주만 가지고 이 갑인일주 그 일주만 가지고
일주만 가지고 A형적으로 드러나는 성격을 보려면 A형적으로 드러나는 성격을 보면 십성 중심으로 판단. 십성 중심이 뭐야? 비견이겠죠? 그리고 내면적인 성격을 12운성하고 뭐야? 오행이죠? 12운성하고 또 오행. 목이니까. 그죠? 그런 성격과 내면적인 성격 그리고 12운성하고 오행에 대해서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 자, 갑인일주는 일단 뭐야? 비계니까 주관이 뚜렷하죠. 주관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뚜렷하다. 그리고 고집과 뚝심이 있죠. 고집과 뚝심이 있어요. 이 비건 급제들이 그러죠. 그리고 승부욕도 강하고 그 다음에 자생력도 있어요. 자생력.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자생력. 그 다음에 자립심. 그 다음에 독립심. 그 다음에 추진력도 탁월하다는 거예요. 추진력. 그리고 실속 없는 일은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실속 없는 일은 없는 일을 잘 벌린다는 거예요. 참 잘 벌린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밀어붙여 버리니까. 근데 손해를 많이 보지.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차분하고 안정감이 있지만 이것은 왜? 이 녹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녹지가 안정감이죠. 서두를 때는 정신이 없어요. 정신없이 서두른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막 서두른다는 거예요. 서두른다. 또 결심을 하면 실행하는 추진력이 강하고 보여지는 것은 솔직하고 정이 많아요. 또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죠. 이 자체로는 솔직해요. 솔직하고 정이 많아요. 이 정이 많다는 게 뭐예요? 이게 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은 어린 새싹이죠. 어린 색사. 이 오행에 목, 화, 토, 금, 수가 다 달려요. 목은 색상이죠. 색상. 화는 뭐예요? 정열이죠. 그게 젊음. 그죠? 토는 뭐예요? 어머니 성향이 강하죠. 금은 뭐예요? 열매니까. 이것은 생산성이 강한 것이죠. 열매니까. 돈의 값어치가 강하고. 수는 뭐예요? 저장하는 것이 강하죠. 저장하는 것이. 그래서 오형으로 또 통변이 있죠. 이게 그것을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목이 정이 많으니까 정이 많아서 손해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정이 많아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 많다는 게 많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애착이 강하죠. 또 가족에 대한 책임감, 애착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하고는 뜻이 잘 안 맞아서 밖으로 돌아. 또 부모하고는 뜻이 잘 안 맞아서 밖으로 돈다는 거예요. 밖으로 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과 인연이 약해요. 또 자식과의 인연이 약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심하면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심하면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자식을 빨리 독립시키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빨리 독립시키는 것이 최고로 좋다. 같이 살면 계속 불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같이 살면 불화가 생긴다. 내가 안 생기면 뭐요? 신랑하고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일찍 보내는 것이 최고 좋다는 거야. 멀리 보내는 것이. 계속 불화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족이나 대인관계. 그 다음에 배우자 성향을 알아보자. 그러면 자, 남자는 일찍 부모 곁을 떠나서 자주성가하는 팔자다 그래요. 자주성가하는 팔자이다. 부모하고 잘 안 맞는다 그래요. 부모하고 안 맞는다. 안 맞으면 떠나는 게 좋죠. 장남이 아니래도 장남 역할을 하는 남자야. 장남 역할을 하는 남자다. 그래서 장남 역할을 하는데 같이 있으면 안 돼. 부모 곁에 있으면 하는 일이 안 된다는 거야. 막힌다. 부모 곁에 있으면 하는 일이 막힌다. 밖에서는 모든 사람한테는 좋은데 밖에서는 모든 사람한테 인정을 받지만 집에서는 뭐야? 집에만 들어오면 집에서는 자기가 뭐든지 독선적이고 그리고 강압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거야.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 그래서 별거를 한다거나 이혼을 한다는 거야. 부인하고. 그리고 자식하고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자식하고도 멀어진다. 그러면 먼저 보내든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자는 어찌냐? 그러면 남자는 이러는데 여자는 어찌냐? 여자는 부모하고 인연은 남자와 같죠. 부모 덕이 없어요. 부모 덕이 없다. 자기 자신이 잘났고, 자기 자신이 잘났고, 주관이 강하다는 거예요. 주관이 강하다. 주관이 강하다. 그러면 갑인일주 여자 사주는 고란살이죠. 고란살이라 독신녀, 혼자 사는 팔자라는 거야. 독신녀가 많고, 또 남자는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리는 성향이 많아요. 무시하는 성향이 많다는 거야, 남자는.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혼하게 되면 남편이 밖에 여자를 두거나, 남편이 밖에 여자를 두거나, 아니면 초혼에 실패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수가 있다. 그리고 사별수도 있다. 사별수도 있다. 결혼하면 시댁이 망해요. 또 시댁이 망한다. 결혼하면. 그리고 음욕살이 있어서 여자가 한 남자의 만족을 못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자꾸 하겠죠. 2번, 3번. 그러면 여자 팔자가 세죠. 그래서 이게 간지등이나 고란살이 있으면 좀 세다고 봐야 돼요. 또 음욕살이 있으니까 뭐야? 끼가 많죠. 그리고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신랑하고 살려면 자기가 일을 해야 돼. 집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직업성 관련. 이 갑인주의 직업성에서는 남자는 국민계통, 전자계통, 그 다음에 전기, 그리고 IT, 그 다음에 정보기술, 건축 관련업, 그 다음에 종교, 철학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할인 지역, 할인업을 해야 되고, 직업적으로. 그 다음에 교육, 의료계통, 그 다음에 음식 관련, 그리고 평생 직장. 이런 사람은 평생 직장, 직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생 직장이면 괜찮다.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 평생 직장에서. 집에 있으면 이혼을 한다거나, 아까도 그랬죠? 이별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혼이나 이별수가 있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그래서 무조건 나가서 돈 버는 팔자다 그래요. 네 번째, 건강 관련. 건강 관련해서는 이상과다. 그 다음에 신경성 이장병. 그거 기관지. 그 다음에 화상이나 흉터. 방아살 있으니까 그러죠?
화상이나 흉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몸에. 그 다음에 차 사고 조심해야 돼, 차 사고. 그 다음에 피부 질환. 그 다음에 고혈압. 이걸 조심해요.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